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인테리어 금액. 근데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금액은 기본적으로 뭐 좀 평당 뭐 이렇게 책정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현장을 진단해 보고 어떤 시공 방법으로 해야지 하면서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자재 산출하고 인건비 책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AS 비용까지 어느 정도 책정을 한 다음에 그래야 사실 좀 견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윤도 좀 집어넣고. 그런데 우리는 당장 알고 싶잖아요. 당장 우리 집이 얼마나 들어갈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보통 인테리어 업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면 얼마 나오겠다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고객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쉽게 물어봤으니 쉽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쉽게 대답을 하려다 보니 정보가 쑥 빠진 상태로 금액만 툭 던져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납득이 어려운데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좀 금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평수와는 연관성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평수와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좀 내가 얻고 싶을 때 평수와 연관관계는 조금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관점을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죠, 몸장 만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옷 입기. 그래서 몸장과 옷 입기를 좀 분리해 가지고 나눠 놓으셔야 견적을 받기도 편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도 편하고 그렇게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냐, 첫 번째 몸장 만들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장 만들기의 공정은 보통 철거, 설비, 샤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열 교환기, 그리고 에어컨 설비, 그리고 전기, 그리고 목공, 그리고 그 정도? 그 정도까지 한 7개 정도 되네요.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몸장을 만든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없었던 설비, 있었던 설비를 옮기거나 바꾸거나 묻어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고, 단열이 안 됐으면 단열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쓸 수가 없겠는걸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몸장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아파트의 연식, 아파트의 연식과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그냥 한 32평, 34평 국민평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집이 15년 미만이다 했을 때는 몸장 만들기 단계에서 상당히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구조가 나름 괜찮아요. 구조가 나름 괜찮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넓은 주방과 꽤 잘 빠져 있는 곳곳의 공간 그런 것들이 일단은 구조적으로는 괜찮아서 많이 손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설비도 쌩쌩하죠. 만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전기 들어오는 용량도 최소 50A 정도로 꽤 그래도 괜찮게 들어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욕망을 다 채워드리기에는 50A가 택도 없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계세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욕심 많아요. 저도 청소기가 청소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으로 식기세척기가 자동으로 설거지해줬으면 좋겠고, 천장에서는 순풍이 싹 불어줬으면 좋겠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막 욕한다, 돌려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전기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인덕션을 위한 분리회로도 이제 꽤 괜찮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기타 등등 공사하는 요건이 되게 좋아요. 뭐 지하 주차장의 천고도 높고, 여러모로 편하고 좋아요. 안 건드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부족한 몇 가지 부분만 손 딱 대고, 일부 부족한 몇 가지만 떼어내고 일부는 또 살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장 만들기 단계에서 굉장히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15년 정도 된 아파트 미만이라면요. 그러면은 10년도 안 된 아파트는 어떨까요? 더 손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근데 제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진단을 해서 견적이 나오는 건데, 보통 32평 기준으로 15년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무몰딩 하고요. 조건은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무몰딩 하고 12mm 문선 정도는 한 다음에 걸레바지 뭐 한 4cm 정도는 들어가죠. 예. 그리고 뭐 구조가 괜찮으니까 뭐 12자 대면형 주방 좀 하고 조명도 너무 크게 빵빵빵 넣지 않고 좀 센스 있게 한 다음에 거실 덧방 정도 덧방 위주로 타일 덧방 위주로 물론 주방은 이제 타일을 좀 떼어내긴 해야 되겠지만 거실 덧방 그리고 화장실도 애지간하면은 덧방 위주로 한다면은 몸짱 만들기 단계에서 한 2,500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대신에 전열 교환기라든지 에어컨 설비 이런 건 좀 빼야 돼요. 전자 제품 들어가는 거 빼고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좀 해보고 그런데 나 욕심이 좀 나. 그러면 거기서는 플러스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5년 미만 된 33평이나 34평 기준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내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천장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에어컨 그냥 집어넣을 수 있게 목공이 만지지 않고 그리고 확장도 이미 되어 있겠죠. 1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이미 확장을 해놨으니까 그 기준으로 몸짱 만들기는 한 2,500만 원 정도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목공까지 철거 설비 전기 목공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옷 입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컨셉만 잘 잡으신다면은 타일 들어갈 테고요. 화장실 2개 타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름 도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전등 설치하는 거랑 중문이랑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3,500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앞전에 2,500만 원과 한 4천만 원 해볼까요? 그러면은 한 6,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는 내 수중에 공사 비용으로 한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를 내가 갖고 있다면은 32평, 34평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봅니다. 붙박이도 뭐 한두 개 정도는 넣고요.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한 10% 정도? 8천만 원 이상 갔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특별한 뭐 디테일이라든지 소재의 상향 뭐 세라믹을 들어간다든지 무걸레 바지를 한다든지 전체 뭐 속을 싹 돌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자재값 올라간 것까지 지금 계산을 적당히 한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식을 15년 미만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연식이 15년이 넘어갔다, 20년이 넘어가고 25년, 30년으로 간다. 그럴 때는 이 뒷공정도 약간 올라가긴 하지만 전 공정, 이 몸짱 만들기 공정에서 아주 급격하게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볼게요. 철거 설비, 전기, 목공까지 하면 샤시 빼고 그리고 확장도 만약에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몸짱 만들기 단계에서 확장 개수 때문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거실 확장 하나만 할까요? 그러면은 몸짱 만들기 단계에서 제 생각에는 한 1,000에서 1,500만 원 상승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전에는 15년 차 이하는 한 2,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500만 원인데 내가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아마 확장 하나 정도만 생각을 해서 천장 단내림도 필요하고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가 아마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 회로 분리도 다시 해야 되고 단내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저앉은 천장 일부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설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기서 제외된 거는 내가 동백원이라서 바닥 난방을 다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제외했어요. 그래서 한 4천만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뒤에 들어가는 나머지 옷 입는 단계 타일, 필름, 도배, 가구, 마루, 기타 등등 이거는 동일해요.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그냥 이것도 4천만 원 그러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야, 저거 뭐 30년 된 아파트 32평을 뭐 8천만 원이라고? 거짓말! 만약에 제 말이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편차는 10% 정도밖에 안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디테일은 무몰딩, 뭐 무문선까지도 뭐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무걸레바지도 좀 할 수 있고, 목공이 뭐 이만큼 들어왔으니까요, 몸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내가 스텝도어를 하고 싶어요, 확장이 2개 이상 3개 돼요, 단내림도 그럼 많아지겠죠. 그리고 전열 교환기도 해야 돼서 공사 기간도 좀 늘어나고, 전기 회로 분리도 해야 되는데 에그머니 전선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피복도 벗겨지고, 전선 굵기도 안 맞네. 굵기도 있습니다. 뭐 1.5스퀘어, 2.5스퀘어, 뭐 4스퀘어, 6스퀘어 이런 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다 교체해야 되겠는 걸. 그러면은 32평인데도 전체 공사비가 거의 한 샤시 빼고도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샤시까지 한다면은 1억이 넘어가겠죠. 이런 거는 잘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시고, 제 말을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정도 돈이 쓰여야 내가 25년 30년 된 아파트를 고치는데 나중에 돈 때문에 에그머니나 이러는 깜짝 놀람과 불상사, 돈맥 경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금은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저는 평수는 32에서 한 34평 정도 기준으로 잡았고, 15년 미만과 25, 30, 요 정도, 25로 평균 쳐볼까요? 25년과 15년 미만, 25년 이상과 15년 미만, 이렇게 봤을 때 금액 차이가 그 정도 난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젊은 아파트는 한 6천만 원대, 샤시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는 아파트는 8천, 9천, 어이구 까딱하다가는 1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 현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재비도 좀 올랐죠. 10%, 15%. 현실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 아이고, 저라는 변수. 저는 변수를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릴 수 있다,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단열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요런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야무지고 괜찮다, 요런 거를 이제 제가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는 다 고치셔도 되지만 저를 만나시면은 또 나름 야물딱지게 금액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금액이,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를 만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야물딱지게 쓰여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정이 잘 돌아갈까, 그런 것도 뭐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저 아니라도 다른 분들 만나셔도 일정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이잖아요. 지금 제가 돈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돈은 그렇게 금액이 들어갈 거다. 그러나 살린다, 충분히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재활용을 하는 쪽을 선택을 보통 하게 하고요. 거기에 맞는 톤앤매너, 디테일, 디자인, 요거를 제가 잡아드리니까 이것보다 상당히 좀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미대 오빠가 예상하는 그 연식의 그 평수의 그 공사 금액 정도는 이해가 됐고, 그리고 변수가 있어? 그러면 뭐 많이 꽤 아낄 수 있다라는 거네 라고 이제 또 기대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일반 업체와 비교한다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디테일을 쭉 내렸을 때는 한 1, 2천 정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할게요. 차이가 납니다 라고 얘기는 제가 못해요.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일이 좀 높다, 이거 좀 괜찮은데, 요즘 그런 좀 좋은데, 이런 느낌, 힘 좀 줬어 하는 느낌이라면은, 이거는 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 고객님들의 증언으로 하자면은 한 7천, 8천, 세게는 1억에서 1억 5천까지. 놀랍죠? 네, 놀라운 경험들을 종종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 우리 집은 무조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1억 5천? 그래도 어디 한번 그래 1억 5천 한번 만들어봐. 그럼 뭐 2억 예산으로 잡았으니까 1억 5천 세이브했으니까 5천만 원에 해봐. 고객님 그건 아니죠. 네. 금액이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1억 5천자 쭉 줄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 1억 초반대라든지 1억 중반대로 해가지고 그 디테일이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해본 거니까. 근데 그거는 1억 5천까지는 조금 고객님께서 조금 과장되게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맥시멈 1억 정도까지는 저는 보고는 있어요. 평수가 좀 크고 디테일이 상당히 꽤 괜찮았을 경우에는 저랑 만나셨을 때는 또 그런데 똑같은 공정을 했을 때 금액을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공정을 제가 뒤틀거나 일부분은 살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똑같은 걸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싸게 그냥 해버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돈 낼 거 다 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돈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잡아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급을 하려면은 내가 원래는 이 정도를 썼어야만 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났다? 너무 만족스러워. 이런 증언들이 나왔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기 칼 맞습니다. 저 지나가다가 저거 봐라, 저 머리 긴 놈 지나가네, 그래서 저 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근데 뭐 실제로 이거는 저랑 함께 하셨던 고객님들, 근데 제가 테슬라도 뽑아드리고 뭐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가격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정도 뽑힌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랑 상담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시고, 대부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충 상담하진 않아요.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 혹시 계시면 댓글 좀 올려줘 보세요. 미대 오빠가 어떻게 상담을 해주나. 대충 그냥 왔으니까 나 알지? 어디 그래 보자. 요 정도 할 건 하고 말 건 말어, 이렇게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 붙들어 놓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뭐 1, 20분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도 오시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인천도 가고 지금 일산도 가고 그러잖아요. 서울 뭐 어디 영등포도 가고 뭐 저기 뭐 광주도 가고,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 사람 열심히 했나,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 고객님이 계시다면은 사실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검열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검열을 제가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인테리어 금액이요. 그래서 더 가성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잘 지어놓은 아파트들은 나름의 멋과 맛과 그 풍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톤앤매너, 디자인, 디테일, 구성을 제가 잘 셋업해 드리니까 그런 거는 잘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홍보하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좀 감이 조금 오셨죠? 그래서 순전히 제 기준, 제 경험, 제 결과물, 요 몇 년 동안의 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30년 경력 인테리어 전문가 이런 타이틀은 없어요. 한 요 계열에 한 10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빅데이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미들급 데이터? 미들급 데이터로, 하지만 나름 최신 데이터죠. 요 몇 년, 코로나 이후에 아주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으니까 기준을 대략 잡아보시고 견적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금액 상승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 더 좋아 보여, 이것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이윤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네 뭐 해드릴게요 하하하 이러고 해드리지만, 말 그대로 이거 안 해주는 업체는 하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줄 수도 있지만 일정 디테일 이상이 넘어가면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해줬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스스로를 조심해야지 아반떼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BMW, 벤츠 뽑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